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미리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 중 하나인 ES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요즘 자주 언급되는 용어로 ESG가 있습니다. 경영계의 최근 중심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울 광진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개회사에서 ESG가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문 대통령은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 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ESG 의무 공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준으로 ESG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도대체 ESG가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이토록 강조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SG의 의미. ESG는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와 사회를 뜻하는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이 중에서 환경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들 중 대표적인 요소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때 수많은 환경 파괴와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되는 에너지 자원도 어마어마한데요. 기업의 이익 창출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폐기물의 양도 방대합니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장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천연 자원의 양이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환경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여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ESG의 environment인데요. 그렇다면 ESG에서 소셜인 사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만큼 잘 수행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이제는 수익만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는 인권과 지역사회 기여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바로 인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다양성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도 인권에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기여는 기업이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회와 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ESG의 거버넌스인 지배구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경영의 투명성이 바로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수없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를 포함하여 인사, 경영 정책 등도 포함되는데요.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까지 이 세 가지 요소의 개선과 지속을 중시하는 경영이 바로 ESG 경영인 것입니다. 이러한 ESG 경영은 본래 사회적 기업들이 추구해왔던 가치인데요. 현재는 이러한 가치 추구가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민간 기업들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ESG가 주목받는 이유. 과거에는 이익 창출과 성장만을 목표로 기업들이 움직여왔다면 현재에는 기업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줄인 배를 채우고 성장하는 데 급급했다면 현재는 보다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건강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는데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가치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ESG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에 해당했던 재무적 요소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재무제표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ESG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실적만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아무리 실적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부족할 경우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ESG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비재무적 요소에 해당하는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 ESG 바람이 더욱 거세지기도 하였는데요. ESG란 용어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2006년 4월 유엔 책임 투자 원칙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요.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 주도하여 세계 주요 기업들과 만들었던 투자 가이드라인 원칙입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개념이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 생물종이 파괴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연구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생물종 생태가 다양하게 유지되어야 전염병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야 여러 생물들 내에서 숙주생물의 개체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후의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바이러스 숙주 동물이 서식하게 유리한 환경이 된 것인데요. 그러한 바이러스 숙주 동물들의 생활 터전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사람들과 접촉할 확률도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 대규모의 자연재해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기후의 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그동안 이론으로만 접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중시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ESG가 중요한 이유. ESG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ESG가 추구하는 가치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기업에서 ESG를 추구함으로써 자연 환경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에서 ESG가 중요한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중에게 본인의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러한 기업의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ESG 경영을 전략이나 수단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정당에서 정치 권력은 투표수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투표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어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투표수를 획득하기 위해 시민에게 어필하려면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ESG 실현에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SG는 기업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벤처캐피털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과 전 세계의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지표로 E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는 것인데요. 투자 결정을 할 때 돈이 될 것인가를 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ESG에 몰린 투자 자산이 최근 몇 년간 대폭 상승했는데요. 앞으로 2030년까지 더욱 큰 범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ESG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 포트폴리오 검토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ESG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기업의 ESG 의무 공시를 요구하였으며 이 기한은 2025년까지인데요. 이제 2025년 이후부터는 자산이 2조 원 이상에 달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친환경과 사회적 활동이 포함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의사결정 체계와 방식이 담겨 있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개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인 EU 역시 기업에게 환경과 인권 문제에 관련된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기업체의 환경과 인권 문제를 보고함으로써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을 비롯하여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법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법이 이유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대중들의 인식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이 박힌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타 기업의 것과 비교하였을 때 고가라고 하더라도 친환경적이거나 인권 존중을 실현하고 있다면 기꺼이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이전부터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을 이미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가치사슬인 GVC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비롯한 이해관계 그룹까지도 함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경영계에서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ESG의 미래. ESG라는 개념이 과거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ESG와 유사한 개념이 이전에도 존재했는데요. 그의 전신격으로 코퍼레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인 CSR이 있었습니다. 재무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기업 이미지를 브랜딩했던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선한 이미지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광고나 마케팅 비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 ESG가 추구하는 개념은 더욱 확장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포함하여 환경적인 영향력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당장의 수익을 내기보다는 향후에 처리해야 할 비용을 미리 경영 기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MZ세대는 시장 경제에서 현재 영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시장 경제에서도 주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MZ세대의 소비 경향은 단순히 가성비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비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만 중시하기보다는 소비를 함으로써 본인의 가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미닝아웃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ESG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중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와 기업, 정부까지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거세지리라 예상되는데요. 그러므로 미래의 ESG가 핵심 지표로 사용될 확률이 농후합니다.